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조은채입니다. 오늘은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함께 수성구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매일신문 독자들과 수성구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매일신문을 사랑하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신 바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여러분들도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기운으로 올해 또 만사형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화이팅! 네, 먼저 민선 8기 반환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느덧 후반을 준비하는 시점이 찾아왔는데요. 그동안 현장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을 해오셨죠. 그동안 체감하시고 있는 가장 큰 변화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수성구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 물론 도서관을 짓고 동사무소를 짓고 도로를 닦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하겠지만은 수성구만의 플랫폼, 독자적인 그런 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게 첫 번째는 우리가 뚜비를 활용해서 새로운 생산 소비 구조 경제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는 수성 건축 조경 비엔날레를 해서 건축 조경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도시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것. 또 그 다음에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왔죠. 반면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운 점이라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아직도 진행 과정이라는 것, 이것을 좀 더 꽃피울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서 더욱더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시간적 한계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죠.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아테이너라고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아테이너는 수성 아트피아에서 어린이 교육들을 위해서 좀 만들었죠. 그런데 예술이라고 하면은 보통 기능적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기술, 또 음악을 하는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그러나 이러한 예술적 장르를 가지고 어떻게 사유 능력을 키우는가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교육시키는 공간이 아테이너이고, 그 프로그램 전체를 우리가 아테이너라고 부르지요. 네, 이렇게 문화, 교육, 관광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수성구를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목적지가 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 표현이 갖는 의미와 또 수성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경제를 보는 것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는 경제가 좀 따로 있고, 또 광역시에서 보는 경제가 좀 따로 있어요. 우리 광역시에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전진 배치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다시 소비력을 확충해 가는 그런 구도이면, 우리 구에서는 보는 시각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는 현재 제조업에서의 10억을 투자를 했을 때 고용할 수 인원이 4.2명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제조업이 고용을 많이 안 해주면은 우리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 인구가 작년에 1만 명 이상 줄었잖아요. 그럼 1만 명이 소비하던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상가들이 비는 것이 그 1만 명 줄은 것만큼 더 비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구를 대부분이 하고, 또 상가들이 대형화돼 가요. 이 소매점,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소매점을 열고 하는 이 유통 구조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제의 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조업 고용 개수가 낮아진다는 것,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비력이 근본적으로 저하된다는 것, 세 번째는 아까 유통구조 속에서 직구라든지 상가의 대형화로 인해서 소매점들이 없어진다는 것, 이 세 개가 결국은 일할 기회를 점점 더 줄이고, 또한 소비력도 약화시켜서 도시 활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수성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까? 사람이 소비시켜주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고 사람이 여기서 머물고 살게 해야 되는데 머물고 살게 하는 가장 큰 지표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테이너 교육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들, 학교들 특화시키는 문제, 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는 학교 외에도 꼭 수성구에 와서 교육시켜야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아테이너 교육 프로그램, 미래 교육관, 또 수화, 또 뇌 이런 AI 시대에 대비한 교육 클래스, 금융에 대한 거, 또 과학기술에 대한 이런 특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학교를 보완할 수 있는 와야만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투자를 통해서 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수성구에 대해서 기억을 높이고 그 기억의 조각들을 연결시켜서 우리 수성구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수성구를 방문하고 수성구에 와서 며칠씩 체류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여기 와서 마라톤도 하고 천인 3종 경기도 하고 그 외에 축제에 참여를 해서 즐기고 그렇게 해서 소비하고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옆에 빈 상가들이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유교육관이나 명상과 생태교육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문화교육을 핵심 콘텐츠로 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살게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4대 특구가 돼 있거든요. 문화특구 돼 있죠.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3년간 100억 또 대구시로부터 50억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특화돼서 투자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교육국제화특구가 돼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우위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받아서 우리가 경북대의 IT 관련 학과들을 알파시티에 유치한다든지 영남공고를 특성화고로 뭐 해서 또 바꾼다든지 또 우리 교육 콘텐츠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유네스코와 협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준비하고 있죠. 네, 정리를 한다면 이 도시에 머물 이유를 만드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또 그 흐름의 중심에는 수성못도 있죠. 내년이면 또 축조 100주년을 맞이하던데요. 취임 이후 수성못이 문화관광공간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사업과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를 세계인들 또 여계인들이 우리 도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도시가 그들의 시각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도시는 없는 것이고 시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 속에 기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문화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호주 시드니를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오페라 하우스 지역 유명하죠. 그리고 빌바오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프랭크 게리가 만든 그 미술관이죠. 그래서 각 도시별로 우리가 기억에 초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초점들을 통해서 그 도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성모 수상무대를 만들므로 해서 일단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또 특이한 그런 무대가 있어야 되고 매년 우리가 오페라 축제 하잖아요. 20년 이상 했잖아요. 이것을 잘만 탑재를 시키면 세계인의 기억 속에 공연 도시로서 좀 각인되고 남을 수 있다. 그것을 기하로 해서 우리 도시가 알려지고 우리 도시를 방문하고 연결된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2027년에 오픈하는 동물원 또 현재 간송미술관이 있고 시립미술관이 있고 저희들이 현재 14개 작은 미술관을 해요. 그러면 미술관이 하나의 주요 콘텐츠가 되고 그 옆에 문화특구에서 조성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전용관이 클라스케에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야구장이 있잖아요. 1년에 164만 넣었잖아요. 그러한 집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해서 롯데 아울렛이 2027년에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쇼핑, 구경거리, 스포츠 이런 것들이 연결 구조를 가지고 적어도 수상공연장의 콘텐츠가 촉발점만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2박 3일 정도의 머무는 도시, 목적지가 될 수 있다. 거기 가봐야 된다 하는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는 것, 그런 도시가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서서히 준비하고 오픈되는 시점이 2027년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수변 친화적인 문화 콤플렉스로 개발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도시 브랜드 전략에서 빠지지 않는 게 또 콘텐츠인데요. 저희 앞에 있는 이 뚜비. 네, 이 수성구 캐릭터 뚜비가 큰 인기를 끌면서 지역 브랜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수성 국제 비엔날레를 통해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수성구에 어떤 미래상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뚜비가 인기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우리 마케팅이 일단은 초입에서는 성공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공공 캐릭터의 활용법인을 캐릭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합을 시키고 구를 상징하게 하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캐릭터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굿즈라든지 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선물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만들어야 되는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했어요. 이 사업도 문화특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인데 수성못에서 드난길로 건너오면 상동의 예술촌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앞으로 제조 공정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서 외부에서 보고 싶은 장소이기도 하면서 물건을 사는 공간이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나고 이것이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생산을 해서 판매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홍콩하고도 IP를 샀잖아요. 그러면 홍콩에서 이 우리 뚜비를 인형을 만들어서 팔고 마카오에서도 팔고 하면은 우리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뚜비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가 이거 팔면은 비용 빼고 수익의 60은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순수익에. 그러한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이제 시작에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가라스케어 지하에 저희들이 미디어 아트 전용관을 만들잖아요. 7월 달에 오픈이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밀림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VR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럼 거기에 아마 뚜비가 안내자로 나올 거예요. 미디어 아트 전용관을 다 구경하고 나오면 뚜비샵이 탁 열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뭐 먹거리도 뚜비 상품이 붙은 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일단 필요하고 거기 전용관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모역 일대를 무상 사용권을 받아놨거든요. 거기에 뚜비를 주제로 한 공원이 생기는데 그럼 아까 그 미디어 아트 전용관과 뚜비 공원은 우리 인터에서 왔으면 볼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가 되잖아요. 말씀드린 공원, 그 다음에 뚜비 전용관, 뚜비 공연 이렇게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사진 막 찍어가지고 또 뭐 인스타에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마케팅이 저절로 되지요. 그리고 일본에 우리 뚜비 회원이 600명이 넘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앞으로 대만도 타깃이에요. 이 세 개의 우리 전용 에이전트 그 IP를 사가서 자기들 굿즈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회사들하고 계약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소비력을 높이는 거예요. 뚜비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뚜비를 귀엽게만 생각했는데 엄청난 잠재력과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성 국제 비엔날레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건축 조경이 다 똑같잖아요. 달서구나 우리 또 경북이나 다 똑같잖아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건축이 우리 보면 대부분 네모 바닥하지요. 건폐율, 용적률을 대부분 다 찾아서 법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까지 다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 경제적이잖아요. 경제적인 것이 가장 지상의 목표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른 어떤 시각과 가치를 가지고 보는 것들이 건축물이나 조경물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는 거. 저 건물이 시선을 당기고 나에게 뭔가 영감을 주듯이 말을 하는 듯한 대상이 그 보는 주체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것이 대상이 주는 언어거든. 말하는 거거든.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다른 친구를 만나야 내가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건축 적용 비엔날레도 세계에 좀 열어야 되겠다. 다른 문화권에서 설계를 해보고 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이것을 모든 시장을 다 연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라도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도 역동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고. 그럼 도시가 건축과 적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건축과 적용이 축적이 되면 뭔가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일정 부분 양이 쌓이면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를 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수성구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이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플랫폼, 이런 방식으로 건축 적용 비엔날레를 하는 게 세계에서 우리 빠른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화장실이나 건물이나 공건축물을 지을 때 몇 개는 직접적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작가들이 들어와서 할 때 전부 아카이빙하고 동영상 찍고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나중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할 거 자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학습의 오브제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에서 산업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I 생태계 기반이 갖춰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성구를 미래산업 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외적인 측면을 보면은 우리 수성 알파시티가 상당히 중요한 단지고 한 5,500명 정도 청년들이 와서 근무를 해요. 그리고 250개 정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거의 다 채워져 가요. 그러면 2차 확장이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산업이 발전해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공급하는 인력, 주변 환경, 자금 이런 것들이 전부 컨비네이션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인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특구로 해서 우수 인력들을 유치하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외국 기업들이 한두 개는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의 경제의 순환구조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외국 학교도 있어야 되잖아요. 외국 인력이 들어오려면 공부시킬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국제학교 같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좋은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도 좀 좋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세계적인 단지로서 업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완해주고 해주는 것이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예요. 문화적 여건도 갖추기 위해서 연호지구에 지금 아까 미술관 클러스터 뭐 들어온다 그런 것도 있고 주택도 거기 들어오고 학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유치원은 외국 유치원을 하나 유치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건, 주변 여건들이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대구, 경북 통합이 이루어지면 특별시가 되면 특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데이터의 활용이 뭔가 좀 자유로워야 된다. 개인정보라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이 데이터 활용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되는 것. 다른 도시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데이터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그 데이터 활용이 특히 경대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이 들어왔을 때도 좀 지역 기업의 AI 업체들과 결부가 돼서 AI 의사 나아가서는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하면은 거기에 결부해서 컴퓨터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인프라들이 주어지면은 신약도 제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네, 또 구상하고 계신 계획 중에서 경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철도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지금 엑스코선이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됐고 차량 선택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 어린이회관에서 엑스코까지 가는 라인이 공사 시작이 될 겁니다. 또 순환선 문제가 있는데 순환선은 저희들이 황금
내거리, 만촌 내거리 이작사를 해서 동구로 가는 순환선, 그게 이제 대구 전체를 한번 도는 거죠. 그게 이제 예정돼 있고, 우리 3호선이 원래는 혁신도시까지 가는 걸로, 용지역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걸로 있는데, 이번에 대구 계획에 반영될 때는 용지역에서 고산역까지 가는 걸 끊었습니다. 미술관, 야구장, 뭐 월드 경기장 이런 데 도시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6호선을 이렇게 해서 가창까지 가는 거, 아이엠뱅크 앞에서 파동을 거쳐가지고 가창까지 가는 것이 6호선으로 이제 대구시 안에 입안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우리 수성구로 지나는 도시철도가 굉장히 많아졌죠. 대구시의 장기 플랜 속에서는 이러한 도시철도 계획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금 내거리에서 보면은 미술관으로 직통하는 라인이 지금 없어요. 그것이 이제 구를 두고서 앞으로 2032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성구 하면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한 명문 학군을 넘어 지역 주도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교육 생태계가 참 중요한데요. 직업적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기술적 수요가 변하고 경제 환경이 변하는데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AI 시대의 가장 축이 수와 뇌에 가는 것이에요. 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수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해보니까 학생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수 아카데미 플러스 뇌 아카데미를 해요. 그것이 고등학교 학점이 인정되는 그 프로그램으로 됩니다. 아테이는 아까 같이 예술 교육을 통해서 상용력을 키우는 거라든지, 미래 교육관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서 드론을 날린다든지 로봇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 교육관에서 해요. 그리고 또 어린이 프로그램에 도서관박 프로그램으로 금융 프로그램, 어릴 때부터 돈이 어떻게 도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체험들, 그 다음에 과학기술, 그 다음에 생태,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연령별로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은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교가 될 수 있어요. 꼭 학교가 운동장이 있고 교실이 있고 이게 학교만이 아니에요. 교육 프로그램 외에 우리가 학교 밖 학생들 많잖아요. 학교에서 나와 있는 학생들의 그 고통과 문제를 개별 가정들이 다 지고 있어요. 중독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왕따의 문제, 마약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청소년들도 가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것도 교육 특구의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개별적으로 치유해야 돼요. 집단화시켜서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학생들인데 어떻게 젊은 우리 학생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에너지를 가진 학생들로 사회로 환원시켜서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포커스가 있어요. 네,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수성형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수성구는 주민 건강과 복지 인프라에도 꾸준히 투자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복지 분야에서 특히 삶의 의미를 갖고 마지막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 이게 이제 평생교육 문제예요. 우리가 평생교육관을 6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연인원이 23,000명 정도 교육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이 5개,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2개. 복지가 단지 의식주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신세계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복지 정책의 핵심들이 이제 통합 돌봄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국가가 하는 것과 보조를 맞춰서 다 하고 우리가 특화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하는 게 노인 일자리 부분의 특화입니다. 할로 마켓 같은 걸 열어서 이 일을 배우고 무슨 물건을 생산하고 하는 일들, 그래서 공동 작업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이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것이 시니어 복지타운이에요. 아파트가 앞으로 좀 비어지는 데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복지타운은 일반적으로 전세 개념이나 임차 개념으로 들어와서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예요. 그럼 복지타운 짓는 사람이 이 아파트 단지를 짓고 거기에 수영장, 운동시설, 우리가 복지관처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 아파트 단지 속에. 그러면 복지관이나 이런 거 덜 지도 되잖아요. 네. 민간이 그거 다 하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고 거의 다 막판에 가 있어요. 이번에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소상인들 우리 경영안전자금이나 뭐 2차 이자를 보전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까지 한 200억 가까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을 지원해서 은행과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자를 감하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한 200억 가까이 했으니까 이것을 계속 늘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목형 상가를 적은 점포가 모이더라도 골목형 상가의 집단으로 인정이 되면은 전통시장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력이 확충이 되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근본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력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임기 동안 꼭 마무리하고 싶다 하는 핵심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빈 상가들을 채울 수 있게 하는 촉발적인 요인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상공연장, 동물원, 그 다음에 가성미술관, 실미술관 앞에 14개의 미술관, 미디어아트 전용관,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전부 2027년에 오픈하고, 아까 미디어아트 전용관은 원래 7월에 오픈하는데 이런 것들이 2027년에 저희들이 콘텐츠를 계획한 대로 작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목표죠. 네, 이렇게 목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항상 곁에서 행정을 지켜봐온 수성 구민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주민들께서 역시 각자의 분야에서 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성구 전체의 평가, 수성구를 보는 시각이 우리 주민들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실감하고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의 그런 에너지와 열정, 또 주민들이 이룩한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열정을 바쳐서 다른 도시와 차별되게 프리미엄적인 어떤 그런 수성구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가 주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 또 문화와 미래 산업이 공존하는 수성구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